네, 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동석입니다. 상징으로 보는 여행 이집트 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이집트의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을 모셨던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집트 이야기니까 이집트 신들에 대한 이야기, 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이집트 왕조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근동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이집트 쪽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과 이집트 문명이 이제 페니키아 쪽,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의 동쪽이죠. 뭐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우리가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런 지중해권의 문화가 한 번에 딱 모여서 전달된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물론 이제 페르시아로도 갔지만 이제 그리스가 이제 딱 들어가서 그리스 문화가 확 꽃피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데가 어디냐? 바로 그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집트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일단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봐야 그리스가 언제 이집트로부터 이제 많은 것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대 이집트는 한 2600년 동안 30개의 왕조로 25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동안 우리가 왕조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고왕국, 중왕국, 그다음에 하이라이트인 신왕국, 후기왕국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나라 역사하고 살짝 이렇게 시기를 비교해 보면 이 배달국 끝에부터 이제 이집트 왕조가 좀 시작됐고, 그다음 단군조선으로 쭉 연결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후기 왕조 이후부터는 한 2300년 동안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문화들이 이제 뭐 그리스, 로마, 비잔틴, 아랍, 맘루크, 오스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리스로부터 한 300년 지배를 받고, 로마로부터 뭐 420년, 비잔틴 뭐 한 280년에서 한 1000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이후에 아랍으로부터 한 1300년 동안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그 이집트의 간략한 역사인데,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이집트를 이제 그리스로 완전히 합치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나오는데, 이때 이집트를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유명한 이집트 유학파들이 있습니다. 뭐 호메로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뭐 솔론, 탈레스, 헤로도토스, 디오도로스, 플루타르쿠스가 있는데, 뭐 호메로스는 뭐 유명한 이제 그 작가죠.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지은 뭐 사람이고, 플라톤은 뭐 시인이자 뭐 철학가, 뭐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 피타고라스, 뭐 수학자이면서 이제 종교학자죠.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서 채용해서 그 그리스의 신관을 확 이제 올린 사람이죠. 그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이라고 하면 디오니소스죠. 이제 술의 신, 우리가 바쿠스라고 하는, 로마에서는 바쿠스라고 하는 이 디오니소스가 있는데, 오시리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을 모셔가서 디오니소스 신으로 이렇게 재탄생 시키는데, 문화의 왕이죠. 농업의 신이면서 술의 신이면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행하는 축제를 사실은 살짝만 변형해서 디오니소스 축제를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크게 했죠. 국가적인 행사도 하고요. 마을마다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에는 이제 오시리스 축제로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탈레스 뭐 철학자고, 헤로도투스, 디오도로스, 플루타르쿠스 이제 역사학자인데, 요 헤로도투스, 플루타르쿠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유학을 하면서 이집트의 신비 사상, 신비한 종교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와가지고, 사실은 뭐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의식을 배우고 또 기록을 하고 한 것들이 현재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집트 신관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집트 신관 얘기하기가 좀 두렵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일단 눈여겨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서부터 스스로 태어난 그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툼나가 있고요. 그 아툼나에서 그 공기의 신과 암사자의 신이 나오는데, 아툼나가 이제 스스로 자기 수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땅의 신 게부가 나오고요. 하늘의 신 이제 누투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누투는 하늘의 여신으로서 이렇게 엎드려 뻗쳐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먹고 이제 이 자궁으로 이제 태양을 이렇게 내놓는, 하루를 이렇게 관장하는 이제 신으로, 하늘의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집트의 거의 모든 무덤에, 신왕조 위의 모든 무덤의 끝에는 이제 누투 신이 이제 천정에 이렇게 있는 그런 유명한 신이죠. 그다음에 게부 신하고 땅의 신과 이 하늘의 신에 의해서 나온 이제 4명의 유명한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신들이 나오죠. 네프티스, 오시리스, 이시스, 세티. 오시리스는 뭐 워낙 유명할 거. 오시리스, 이시스가 이제 부인이었고요. 그 4명의 형제인데,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리고 세티는 오시리스의 하여튼 사촌, 하여튼 형제인데, 이 서로 이제 싸우는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집트의 모든 사건과 이집트의 모든 그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종교라든가 아니면 왕권 신화 같은 것들이 요 관계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 아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누비스하고 호루스. 굉장히 유명한 호루스가 나오죠. 이집트의 이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루스가 이제 나오는데, 자, 요 신들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이제 쌍둥이 형제고, 오시리스는 항상 죽어 있는 상태로만 나와요. 오시리스 신은 항상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거든요. 세티는 불모의 신이고 황무지의 신입니다. 하여튼 전쟁을 좋아하고요. 근데 오시리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왕이 됐는데, 세트가 죽여버리죠. 이제 죽여버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사건이 되면서 이제 아들인 호루스가 세트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돼야 되는 이 과정에, 이 이야기가 이집트 고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걸쳐서 왕권 신화로서 또 종교 의례로서 작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는 오시리스나 이시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주인공은 호루스입니다. 이집트의 그 역사는 이제 신화하고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루스가 이집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루스의 이름이 다른 그 명칭으로 막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 가면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이제 좌절을 맞는 게 뭐냐면, 신이 이름이 너무 많은데 비슷비슷하면서 막 다르고 아주 헷갈리죠. 그리고 보면 온통 이제 상형 문자만 있기 때문에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집트 여행하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관과 관련된 이 내용을 몰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것만 좀 알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설명을 듣는 것들이 이해가 사실은 이제 잘 되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 문화에선 호루스가 주인공입니다. 이집트 역사는, 이집트 종교는 호루스를 위한 호루스의 종교입니다. 왕권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호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일단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아누비스가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아누비스와 호루스는 동일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원래 원전에서 나온 거하고 후대에 나온 거하고 또 완전히 틀리거든요. 후대는 막 이렇게 각색이 되고 또 뭔가 막 첨가가 되고 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이집트의 종교, 왕권 신화, 장례 문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데 원전이 뭘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전은 어디에 있을까? 원전만 알면은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 하나 보겠습니다. 이 후네페르의 심판이라는 것인데 이집트 신왕조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에 후네페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장례 한 그 관에서 발견이 된 그 장례 문서, 죽음의 서죠. 이거 죽음의 서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첫 장면에 거의 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서 뭐 미술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집트를 소개할 때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후네페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이 사람도 후네페르, 이 사람도 후네페르, 이 사람도 후네페르인데 이거는 각각의 장면을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누비스죠. 아누비스가 후네페르를 데리고 그 심판대에 갑니다. 마하트라고 하는 그 정의와 심판의 여신 있는 방으로 데려가죠. 1번입니다. 1번으로 데려가면 여기 이제 마하트 여신이 있죠. 마하트 여신에 이제 깃털이 있는데 깃털을 딱 뽑고 그 이 후네페르의 심장이 담겨 있는 단지죠. 그리고 이제 그 마하트 여신의 깃털을 같이 잽니다. 근데 만약에 심장 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죠. 암미트라고 하는 몸뚱아리는 하마인데 얼굴은 악어인 암미트라는 이 괴물이 잡아먹어 버려요. 그럼 더 이상 이 죽음의 세계를 여행을 못 합니다. 근데 깃털이 좀 더 무겁거나 평행하면은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죠. 여기 이 따오기 모습을 한 이 신은 토트인데 이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이 꼼꼼히 이제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첫 번째를 통과하면 이제 두 번째 이제를 가는데 14명의 여신과 남신이 있습니다. 그 후네페르의 죄상을 계속 읽어요. 너 이렇게 죄 지었지 하면은 후네페르는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고 아닙니다 할 때마다 이 심장을 저울에 잽니다. 이게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명계의 신으로 알려진 이제 오시리스 앞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호루스가 후네페르를 오시리스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내세 여행을 더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왕실 문서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후대에 나온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주인공은 이제 호루스이기 때문이죠. 여기 연꽃위의 4명의 그 인물은 이제 호루스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이제 장기들을 보호하는 이제 신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오시리스의 부인인 이시스와 또 사촌 동생인 그 쌍둥이 그 형제인 그 네프티스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같이 다녀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의문인데 오시리스 미스테리아 또는 이집트 이 신비학 여기에서 이제 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원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원전은 뭐냐? 이집트 원전은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학자들이 그 이집트 역사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종교에 관한 원전이 있다. 피라미드 속에 그 써 있는 거다.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집트 오류광조 우나스왕의 피라미드인데 요 그림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다본 그림인데 여기가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군이 있는 곳이죠. 피라미드 군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뭐 사카라, 멤피스에서 옛날에 이제 이집트의 수도였던 고대 이집트 초기 수도였던 이런 지역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뭐 조세르의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가 이제 발견이 되죠. 오류광조. 이 이집트는 왕조 이름을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5왕조에서 왕조 이름을 이렇게 정해요. 아까 이제 고대 세계 이집트는 이제 30왕조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류광조 때의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 속에서 처음으로 이집트에 대한
진짜 이야기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고, 이게 장내 신전이고,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좀 흐릿한데 이렇게 지하로 쫙 들어가는 경사진 그 통로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조그마한 방이 이제 2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피라미드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도굴을 당했으니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굉장히 좁은 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혹시 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뭐 피라미드 들어갈 때는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저 무너지면 어떻겠다. 예. 뭐 100만 년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못 찾는 거죠. 이제 누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들어가면 이런 방이 나와요. 여기 뭐 관이 있는데 관이 뭐 시신이 없고요. 피라미드에서는 이제 미이라가 발견된 적이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벽면을 보면은 가득하게 상형 문자가 이제 써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 텍스트입니다. 피라미드 속에 써 있는 글자들, 글자들이다 이거죠. 이게 원전이에요. 여기에는 후나페르의 그 죽음에 서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글들이 써 있거든요. 아주 초기 시대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인데, 이런 상형 문자를 이제 다 해독을 해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의 원래 신관, 종교, 왕권 신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는 사실은 이제 3가지 종류의 이제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옛날 그 문서들이죠. 이집트의 옛날 그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는 것들인데, 신화이면서 역사인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죽음에서 아까 후나페르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는 굉장히 조잡한 뭐 3개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조잡하고 이게 많이 각색이 되고 나중에 첨가돼서 변질이 된 그런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피라미드 텍스트가 이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에서 나와 있는 그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관 안에 이렇게 글자들을 이제 써 넣었는데, 그게 이제 코핀 텍스트죠. 관 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의 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죽음의 서가 이제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그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뭐 막 이야기해 주면 이제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게 오리지널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텍스트가 원전이고요. 그다음에 코핀 텍스트, 죽음의 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제가 지금 할 얘기는 피라미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들이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집톨로지스트들, 이집트학을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 논문, 책 이런 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 이 결론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집트 미스테리아 들어갑니다. 이집트 미스테리아.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 말고 아까 얘기했던 뭐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배웠다고 하는 이집트 미스테리아. 자, 이집트 지도입니다. 자, 위쪽에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라서 하에 이집트라고 그러고요. 초기 수도가 있었던 곳이죠. 뭐 사카라, 멤피스가 초기였죠. 피라미드가 이제 주로 있는 곳이고, 또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고, 이쪽이 이제 카이로가 바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구라서 하이집트, 나일강 상류라서 상이집트 이렇게 하는데, 상이집트는 이제 신왕조 시대 이후에 수도로서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러니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고, 이집트 전체에 걸쳐서 신전이 있었지만 상이집트가 이제 규모도 크고 엄청나게 큰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폐허가 됐지만 댐을 만들면서 호수가 되면서 이 신전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이 중요한 신전이다 그래서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1964년부터 1968년도까지 한 300명의 그 기술자들이 모여서 왕이 돼서 30년 동안 그 군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년 축제를 할 만하죠. 그래서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신년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갱소년이 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축제를 하는데 이집트에서 선왕이 죽었을 때 새 왕이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하는 거예요. 오시리스 축제가 됐든 신년 축제가 됐든 대관식이 됐든 내가 태어난다. 이거를 뭐냐면 자기 수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특히 왕들이나 신들은 그 자기 수태를 해서 계속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